예,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일환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 두 분 교수님들은 다 한국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우리 후반부에는 저하고 다음 발표하실 김학수 교수님은 이제 역사학자로 역사적 시각에서 이제 자매아 선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아 선생에 관심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됩니다. 우리 그 인산사원 복원 이 사업이 시작될 첫 해에 자매아 선생을 주제로 우리가 2021년에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자매아 선생을 한번 연구하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제 미지런 부분은 이 자매아 선생이 보면은 그분이 남겨놓은 문적들을 통해서 이분의 생애를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던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롭게 조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매아 선생을 이해할 수 있는 간접적 자료로 그 제자 조국선 선생이 남겨놓은 일기 자료가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이 책을 갖다가 발간을 해냈고요. 지금은 이제 번역도 거의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치밀하고 자세해요. 그리고 수학기에 있어서 자매 선생과 주고받은 대화나 또 관련되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자매아 선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국선의 일기 자료를 통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발표나 또 이제 다음에 우리 김학수 교수님의 발표도 상당수가 거의 조국선의 일기 자료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발표하는 그 내용은 이제 자매아 선생이 우리 아산 지역에 어떻게 내려와서 정착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자매아 선생의 이런 아산의 정착이 이 지역 사회의 유림 또는 유학적 전통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 이런 이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저는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분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침과 이제 배움이 이제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노력의 결과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이제 많은 유산을 남기고 또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관심 갖는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매아 학파의 성장, 이게 이제 충남 내포 지역에 있어서의 지성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이걸 갖다가 이제 특별히 주목을 좀 해보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분 자매아 이전의 유학자들과 이 지역의 유림 세계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우리 아산에 있어서의 유학적 전통은 자매아를 기준으로 해서 자매아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매아 때 와서야 드디어 이제 아산에서 정통 도학자, 유학자라는 분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강학 활동을 통해서 제자를 갖다가 이제 양성을 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서울의 대치동 1타 강사가 드디어 아산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이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서울의 좋은 학교나 이런 데로 이제 키워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분, 이분이 이제 바로 자매아 선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자매아의 최고의 이제 고재 중에 한 명이 바로 조국선인데,
이 족상과의 만남 또 그 이후 또 족상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많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선생이 신창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족선의 기록에 의하면 수열이라고 그래요. 수열이가 바로 지금 수장리에 그 해당이 되는데 곡회천 가에 물이 그 자주 범람을 해가지고 곡제천이 그 범람할 때는 물이 자주 잠기는 그런 그 마을이죠. 그래서 이름도 이제 문어미 마을이라고 그래서 수유리 이렇게 수열이 또는 수유리 이렇게 그 표현돼 나오는데 거기 와서 이분이 이제 그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여기를 내려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매 연표에 보면은 광해조 때 있었던 개축곡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낙향을 선택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선조 말에 이미 수열이에 정착을 했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족선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거는 그 장인인 그 이유관이가 쓴 우곡일기에 보면은 이분이 그 광해 1년에 천안 군수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벌써 자기 사위가 신창에 정착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이 선조 말에 왜 내려왔을까? 저는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그 자매는 가족들과 함께 충청도 제천, 괴산 이 지역에 주로 피난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임난이 끝나고 나서도 인천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의 그 집이 있었던 그 지금 현재 그 반송방이라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서대문 바깥에 바로 지금 적십자 병원이 있는 그 자리예요. 예, 거기로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질 않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임진왜란 중에 이미 서울이 집중적으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궁궐도 불탈 뿐만 아니라 가정집들도 전부 파괴되어져 가지고 이분의 집도 이미 이때 사라지고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난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지만 생활의 기반이 와야 돼 버렸더라. 왜? 자기 형제들이 아무도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자매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이 더 이상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결국 어떤 새로운 근거지가 있는 신창으로 낙향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개축곡사가 일어나고 자매뿐만 아니라 그 자매의 친구였던 그 건드기, 이 건드기는 서울의 그 냉정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담장을 같이 두고 앞뒷집 살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각별한 어릴 때부터 윤영기 중마고 같은 인물인데 이 건드기도 낙향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오면 남양으로 옵니다. 이 남양은 말이죠. 지금은 경기도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아산이 이렇게 수로로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 이 수로교통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던 데가 남양과 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왔고, 그 다음에 포조 조익이 신창의 판방, 여기가 바로 지금 도고면 도살리예요. 도고산 바로 밑이죠. 여기에 이제 처가댁이 있는데 여기 와서 낙향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말이죠. 아까 우리 김문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성리학 공부에 아주 몰입을 하는. 그래서 아주 그 기록들을 보면은 아주 서로 그 토론의 강도가 얼마나 아주 치열한지,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친숙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논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보가 없는 그런 치열함을 갖다가 아주 보입니다. 이러한 그 열심히 그 공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매아가 40대 이후가 되면 말이죠. 이제는 이분의 그 명성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면서 문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강학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
그 중에 보면은 도학에 있어서는 조국선과 이의길이라는 분, 이 두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 문화생들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조국선은 자신이 어떻게 그 자매 밑에서 수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일기에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매의 문인들은 혈연적인 인연이나 지역적 연고를 통해서 형성된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자매의 아들, 그 다음에 조카들, 이들이 이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통해서 인적 관계로 형성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평희 씨가는 청양이 기반인데, 이 사람들은 제 논문을 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그 많은 혈연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한평희 씨가들이 대거 그 자매의 문화로 들어와서 수학을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 연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유와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숙이, 이의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민기수라는 사람은 신창에 살면서 자매하고 포저 양쪽을 다 출입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선약봉이라는 사람은 이제 온양이 기반이고, 그 다음에 조국선은 덕산, 또 덕산 말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면 어디까지면 이제 해미, 태안, 여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의 기풍이 아주 척박했던 신창, 온양, 아산, 예산, 청양, 해미, 이러한 이제 내포지역, 그 다음에 물길로 연결되는 남양, 인천, 또 경기도 광주에 걸쳐지는 이제 일대까지 자매의 이 문화생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상하네.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 자매의 이제 성리학 탐구와 이제 강학 활동을 보면은 이 자매가 신창에 자리 잡고 나면은 말이죠. 제일 첫 번째 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익, 그 다음에 이제 건드기와 학문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건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송방에 어릴 때부터의 그 친구였고요. 이 양반이 관직을 버리고 남양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주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같이 이제 몰입을 하고, 조익은 어려서부터 박지계와 평생의 벗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조익의 글에 의하면 마치 고립과 같은 정을 느끼는 관계다 하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익이 이제 신창에 낙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판방에 초가집을 짓고 정착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리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 이거는 아까 우리 김부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이 격렬한 학술적 논쟁이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고, 또 흥미로운 거는 제자들을 갖다가 공동으로 가르친다. 자기 혼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제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포저의 제자가 자매의 제자로서 같이 이제 양쪽을 다 하면서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선에 대한 강학 활동을 보면은, 조국선은 집이 덕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선이 어릴 때 보면은 덕산 현감으로 내려왔던 이명준을 통해서 처음 이제 서로 사제관계를 맺는데, 이명준이 나중에 영덕으로 유배를 갑니다. 자기 서재가 개초곡사에 먼저 일어났던 칠서옥이라고 하는 서울길이 이뤘던 어떤 이제 사건, 여기에 연루되면서 이명준이 유배를 가게 되죠. 이때 자기를 찾아왔던 조국선한테 자매와 포저를 소개를 하죠. 하지만 이 소개를 하고 소개서까지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선은 바로 자매를 찾아가질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가는 것은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뭐냐면 본인은 유고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때 과거를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마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시 마상하더라도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학자로 가기보다는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더 아마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 최 씨와 이제 결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를 찾아가는 것이 늦춰졌는데 나중에 1618년 이제 4월 달에 윤사월에 보면은 자매를 찾아가서 이명준의 소개서를 전달하고 배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자매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근사록을 읽으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 근사록이 사서로 나가는 계제, 그러니까 사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읽으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당시 박지계는 대학을 읽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대학에 읽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근사록과 대학을 같이 겸속해서 읽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소학과 논어도 읽고 칠정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11월 달에 조익한테도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서 양쪽 선생을 다 출입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 보면은 자매가 말이죠. 남양으로 옮겨 이사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국성과 자매 사이에 한동안 학문적인 교류가 약간 이제 더뎌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광해 11년에 보면은 전례가 없는 흉년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혹독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사자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전염병까지 창궐 하죠. 자매 집안도 이 상황에서 굶주림 속에서 가족들이 잘못 썼습니다. 감염이 되고 기아에 이제 허덕이는 일이 벌어지자 타지로 이주하기를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보면 이제 충주로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남양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남양에는 당시 건덕기가 살고 있을 때입니다. 건덕기가 나중에는 태안으로 옮겨가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양에 거주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남양으로 옮겨오게 되니까 건덕기의 아들들이 다 자매한테서 수학을 합니다. 또 반대로 건덕기의 사위, 이 경종이 자매의 사위 경종이 건덕기한테 사사를 하는 것을 기록 속에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알았는데 제 토론자 이제 우리 성봉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 박유근이도 건덕기한테 사살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그룹 중에 보면 말이죠, 남양 출신의 최호하고 최환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성전의 제자인데 최동립이라고, 이 사람들도 남양 출신인 걸 보면은 당시 자매한테 남양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조국선은 멀리 떠난 선생을 두고 편지를 교환한다든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깍듯한 어떤 예를 다 갖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매가 이제에 밟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세금을 못 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세금이 밀려서 이제 나중에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그 해결책을 마련한 게 뭐냐면 구조통문입니다. 자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아는 친지들한테 이걸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기부를 받는. 근데 이걸 주관했던 사람이 조국선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조국선이 이 통문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요청을 하는데, 당시 이 온양 지역의 선비들, 이들이 말이죠, 상당히 여기 대해서 불쾌해하는 이 기사가 나타나요. 근데 당시 이 온양은 누가 온양 지역에 영향력 행사하면은 시암 조상우입니다.
그 조상우와 연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자매가 이 유학에 아주 대가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가당치 않는 말 아니냐, 참담하다 할 정도로 자매한테 굉장히 견제를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매가 신창에 와서 자리 잡았지만 지역의 기존의 이제 사람들과는 상당한 어떤 갈등적 관계가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조국선은 이때 장제 박유근이를 이제 중매를 하는 이런 노력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보면은 자매의 이제 강화 활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돼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23년에 인조반정은 박지계의 가족이나 문화생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반정의 주도 세력 안에 이기 최명계리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또 제자들 중에는 이해, 원두표, 홍진문 이런 사람들이 반정 주도 세력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신으로까지 책봉되어진 인물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마 숙덕지사라고 해서 자매가 이제 서울로 발탁되어지면서 벼슬을 하게 돼요. 이거는 자매 학단에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효과를 굉장히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속에서 관직에 등용되기 위해서 자마 제자들이 아주 사마신이나 문과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 공간도 이제 거의 서울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에 머물고 있는 자매를 중심으로 수시로 말이죠 모여가지고 엄청난 이제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보면은 이렇게 문과 대과로 응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로 또 청거되어져 가지고 관직에 나가는 것 이들이 이게 이제 목표였다. 그 과정에서 자매와 그 제자 그룹이 아주 활발한 이제 강론이 이루어지고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한 집에서 먹고자 하고 말이죠. 같이 생활을 하고 눈만 뜨면 서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동문들 간에도 친분이 돈독하게 이루어지고 아주 굉장히 끈끈한 이런 동지적 결합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뭐 또 잘못된 것 같네. 예.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나중에 그 원정 추승 문제로 가지고 사계 김장생가 이제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말이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아주 요새 말로 세미나를 하듯이 토론을 하면서 해결책을 갖다가 강구하고 자매의 논리를 갖다가 서로 지지하고 또 옹호하는 이런 주장과 상소를까지 올리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맺은 말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제 강학 활동을 통해 보면 자매의 신창 이지와 강학 활동은 아산을 위시한 충청 내포 지역의 지성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자매의 강학 활동은 이 성리학 기풍이 아주 척박했던 이 내포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새로운 도학적 유학 풍토를 조성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 우계 성원 율곡 이의 이 기호 세력의 성리학풍을 내포 지역에 새롭게 심고 확산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결과가 기존의 이 지역 살인과 또 사기 문파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아주 이건 흥미로운데요. 서인 세력이 노소로 분당될 때 보면은 송시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회니 지역의 사기 문파와 달리 자매 학단은 대체적으로 소론편에 포함되고 가담하는 거 활동하는 것이 많이 활동이 되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충청 지역의 이 유학풍은 두 가지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사계와 송시열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노론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 세력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자매와 그 학단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세력이 존재를 했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학문적 기반 또는 정체성을 확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말이죠. 제가 이 다른 결론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자매가 이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보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매 학단에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의길이라는 분, 이분이 38의 나이에 말이죠. 병이 걸려 일찍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자매한테는 충격을 줍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고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했던 말대로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이런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선이 죽었을 때도 보면은 그 동학들이 말이죠.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의 학문적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구나 하는 어떤 한탄을 제문에서 던지는 걸 보면은 이의길과 그 다음에 그 조국선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매 학단의 학문적 이 맥락이 계속 확산돼 나가지 못한 안타까움.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남아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이가 만약에 오래 살았더라면 송시열과 같은 역할을 갖다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으면은 아마 자매 학단이나 학파가 아주 새롭게 더 성장을 해서 줄이었던 그 사계 문화생들과 같은 정도로까지 키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적으로는 안타까운 이런 그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 이야기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우리 김학수 선생이 아마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